오늘 2025년 12월 23일, 이제 올해도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연말이라 자식들 내려오고 손주들 보면 용돈도 좀 챙겨주고 싶고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 좀 털어서 자식들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 안 듣고 무턱대고 현금 뽑아서 자식에게 건네줬다가는 내년 1월부터 어르신 통장에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단 1원도 안 들어오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으며 그동안 아끼고 아껴온 노후 자금을 세금으로 몽땅 헌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재산 조사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연말까지의 금융 거래를 국세청과 복지부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남은 노후의 생명줄인 기초연금을 지키고 자식에게 준 돈 때문에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게 만드는 비극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입니다. 오늘 제가 연말 현금 증여의 무서운 함정과 내년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무조건 통과하는 법, 그리고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산관리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줄 돈 봉투 챙겨두셨다면 그 봉투 다시 서랍 속에 넣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심사할 때 나라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아주 무서운 컴퓨터가 어르신의 지난 수년간의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집니다. 특히 오늘처럼 연말에 갑자기 내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되거나 자식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기록이 나오면 컴퓨터는 이걸 증여로 바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자식에게 돈을 줬으니 이제 나는 가난한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준 돈을 여전히 어르신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간주재산제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줬어도 나라에서는 그 5천만 원이 여전히 어르신 통장에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결국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겁니다. 자식은 돈 받아서 좋다고 쓰겠지만 어르신은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끊겨서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는 빈털털이 되는데 나라는 부자로 오해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특히 2025년 오늘자 뉴스를 보면 국세청이 연말 고액 현금 인출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 이하는 괜찮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내 증여세는 안 낼지 몰라도 기초연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단돈 1원의 차이로도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식에게 보낸 무심한 송금 한 번이 어르신의 소득 등급을 확 올려버립니다. 게다가 요즘은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모를 거라 생각하시는데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나라는 어르신의 지갑 속 사정을 어르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여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초에 손주 대학 입학금 보태준다고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뽑아서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재산 변동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소명하라고요. 박 여사님은 내가 내 돈 쓴 건데 왜 그러냐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그 2천만 원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내년 기초연금 지급 중지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주 도와주려다 본인 앞가림도 못하게 된 셈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2026년부터 도입되는 금융 자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하던 정기조사가 아니라 매달 어르신들의 통장 잔고 변동을 시스템이 감시합니다. 특히 고액의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주식, 매도 대금 같은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려면 그만큼 나라 돈이 많이 드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주겠다고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줄 때는 주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연금을 깎아먹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거나 혹은 증여로 잡히지 않는 생활비 보조 범위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런 법을 모르고 그저 정으로 돈을 주시다가 화를 당하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비법 중 하나는 바로 기타 산정 자산의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이 생활비로 쓰는 돈까지 다 재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세청도 복지부도 알려주지 않는 기초연금 사수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또한 오늘같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돈 걱정만큼이나 건강 걱정도 크실 겁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보다 몇 배는 높아집니다. 특히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혈압이 확 올라서 정말 위험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금이 40만 원 아니라 400만 원 나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겨울철 특급 음식과 운동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면서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르신의 기초연금 40만 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현금 인출의 기술입니다. 무턱대고 고액을 뽑는 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뽑아야 기록에 남지 않는지 그 은밀한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고액의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게 왜 위험한지 궁금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내 통장에서 내 돈 내가 찾는데 국가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뽑는 순간 그 기록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즉시 보고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록이 남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이 어르신이 왜 이 큰 돈을 현금으로 뽑았을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말에 이런 고액 인출이 집중되면 국세청은 이를 자녀에게 주는 비자금이나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기초연금 심사입니다.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전산 시스템은 은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정기적인 재산조사 때 지난 1년간의 통장 잔고 변화를 샅샅이 확인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나라는 그 돈을 어르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간주재산이라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자식에게 전세금 보태주느라 내 통장은 텅 비었는데 나라는 어르신 통장에 여전히 그 돈이 들어있다고 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자식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고액을 인출하기보다 소액으로 나누어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혹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고 손사래를 치시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차용증 없이 건너간 돈은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반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빌려준 돈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돈은 어르신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 이자가 시장 금리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국세청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식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야박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어르신의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키고 자식에게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는 걸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흔히 자식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금 이야기일 뿐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그 돈이 재산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5천만 원을 주는 순간 어르신의 재산 점수는 확 올라가고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세금 안 내서 좋지만 어르신은 매달 나오는 연금을 평생 못 받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줄 돈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두르지 마시고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는 1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와 어르신들의 재산 수준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을 새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니 이번 연말에 무리하게 돈을 움직였다가 올해 기준에 걸려 탈락하지 마시고 내년에 새로운 판도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이런 재산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잔뜩 움츠러듭니다. 이때 돈 문제로 화를 내거나 걱정에 휩싸이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추는 급성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 지키려다 목숨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겨울철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천연 청소부입니다. 또한 생강차 한 잔은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돈 고민에 잠 안 오는 밤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시며 마음을 다스리세요. 내 몸이 건강해야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오래오래 받아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국세청의 눈을 피하고 기초연금을 사수하기 위한 더 깊은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주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사는 집값이 올라서 연금에서 탈락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지역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내 집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의외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이미 현금을 주셨더라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혹은 교육비나 의료비 등 합법적인 지출로 증빙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깐깐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항상 마련해 두는 법입니다. 다만 그 구멍을 찾는 건 공부하는 어르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금융 자산의 비밀입니다. 보험이나 주식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가입해둔 상조 서비스까지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르신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들어준 고액보험이 어르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숨은 재산 찾는 법과 기초연금, 심사 때 감점을 받지 않는 통장 관리 끝판왕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돈 주면서도 내 연금은 끝까지 지키는 진짜 부자 어르신들의 노하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줄 황금 같은 정보들이 아직 한참 더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들어준 고액 보험이 어르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매달 큰 돈 들여서 보험을 넣어드리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어르신으로 되어 있거나 수익자가 어르신이면 그 보험의 해약, 환급금 전체가 어르신의 금융재산으로 고스란히 잡힙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넘는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 보험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기초연금 탈락의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부모님 주머니로 들어올 연금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다면 계약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상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몇만 원씩 부어서 나중에 장례 치를 때 쓰려고 가입해 두셨죠. 이것도 엄연한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산정에 포함됩니다. 나라에서는 어르신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그 소중한 돈들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참 야박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법입니다. 이제 기초연금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소득인 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는 습관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가면 자가 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 내가 가진 집값, 그리고 통장 잔고를 넣으면 대략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매년 바뀐다는 겁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이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넉넉해질 예정입니다. 올해 탈락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될 거라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바뀌면 단 1원 차이로 떨어졌던 분들이 대거 합격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주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100% 활용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비싸서 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1억 3,50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00만 원을 재산에서 제외해 주죠. 내 집이 공시지가로 5억이라 해도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만약 집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은행 빚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집을 지키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의 힘을 믿는 겁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간혹 전산 오류로 이미 판 땅이 내 재산으로 잡혀 있거나 자식들이 내 명의로 몰래 차를 뽑아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평생 연금을 못 받습니다.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떼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의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회복하는 어르신들이 매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들과의 소통입니다. 오늘 제가 자식들에게 현금 주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도 결국은 자식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자식들도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연금을 받아야 너희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연말에 큰돈 오가는 건 조심하자라고요.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어르신들,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그만큼 어르신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현금 인출의 위험성 증여의 함정, 그리고 숨은 재산관리법까지 이 모든 정보가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건강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이 매서운 찬바람을 이겨내야 내년 봄에 따뜻한 연금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이 최고입니다. 거실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뇌도 맑아지고 이런 복잡한 숫자, 공부도 더 잘 되는 법입니다. 돈 걱정은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로 갈무리하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세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 같은 인생이 노년의 돈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그 혜택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공부해서 다 함께 행복한 노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지갑은 든든하게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